소위 선관위의 편파 판정 논란이에요. 이게 뭐냐면 그 정연욱 그 부산 지역구를 갖고 있는 정연욱 두곡당 쪽에서 한 것 같아요. 조국혁신당 쪽에서 정연욱도 내란 공범이다. 이 플랜카 현수막은 선관위가 허용했어요. 그래서 정연욱 의원이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 했더니 이거는 불허했어요. 그래서 선관위가 이거 너무 편파적인 진행 아니냐 지금 조선일보 네. 현수막에 내란 공범은 오케이 이재명 안 된다는 노 이게 지금 꽤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일단 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선관위가 예. 이재명은 안 된다라는데 두 가지를 전제로 하고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첫 번째는 뭐냐면 조기 대선을 그렇죠. 전제로 했기 때문에 이제 아마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후보로 나올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한 거고요. 예. 두 번째는 뭐냐면 저분이 지금 선거법 지금 위반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렇죠. 그걸 다 무시하고 나올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선관위가 조기 대선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이재명 대표에 대한 표현은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전 선거 운동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습니다. 이건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일단 탄핵 심판이 인용된다는 전제를 깔았고요. 둘째 이재명 대표가 유죄 판결을 안 받거나 늦게 받아서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는 걸 또 전제로 깔고 만약에 예. 633 원칙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피선거까지 박탈되면 못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 가능성도 그런 충분히 거는 있는데 충분히 있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그래서 저 선관위 자체가 아까 얘기한 그 발상이 예. 이게 얼마나 정말 무모하고 예. 그리고 더 나가서 이해가 안 되는 제가 한국선거학회 회장을 한 사람입니다. 아 정말 그쪽으로 네, 전문가시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우리가 예. 한국선거학회하고 중앙선관위는 그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예, 예. 나름대로 여러 가지 면에서 서로 뭐 협업도 하고 중요한 법안에 관련돼서 자문도 해주고 했는데 예. 이게 이 중앙선관위가 언제부터 무너지기 시작을 했냐면 예. 조혜주 너 아시죠? 예, 예, 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선거 캠프에 있었던 사람을 사무총장. 상임위원으로 상임위원으로. 예. 상임위원으로 상임위원, 두면서 완전히 이게 지금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나온 겁니다. 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대법관이 겸임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 사람의 영향력보다는 상임위원이 상임위원이 사실상 제일 큰 거예요. 예, 사실상 보스들. 그리고 이제 그때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것도 빨리 우리가 이제 고쳐야 되는데 왜 대법관 중앙선관위원장을 하죠? 독립적인 헌법기관이거든요. 그렇죠. 그 독립적인 헌법기관에 대법관 출신이 중앙선관위 헌법기관에 자기 그 자체가 잘못된 거고.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을 중앙선관위원장으로 시켜놓으면은 중앙선관위가 결국 대통령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예, 예. 이 부분을 빨리 고쳐야 되는데 안 고치고 있어요. 60년대 초음에 중앙선관위가 만들어졌을 때는 선거 관리잖아요. 예, 예. 이걸 어떻게 관리하느냐 차니까 법도 잘 모르니까 좀 이제 그 법을 아는 사람을 판사님들이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지금도 예. 보면 각급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각급 위원회 가면요 그 지역의 검사나 예. 판사 출신들이 많이 거기 위원 들어가 있어요. 예. 근데 첫 번째 이제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면 이 헌법기관이라는 거는요 행정부에 귀속되지 않고 재량 자율 이걸 가지고 움직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저런 식의 거를 이번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그 지금 그래픽 좀 준비된 거 띄워주시죠. 이게 그 전에도 편파성 논란을 자초하는 그런 뭐 현수막 관련된 게 있었잖아요. 예, 그 그래픽 있으면 좀 띄워주세요. 그러니까 뭐 이게 이해합시다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있었잖아요. 이게 지금 방금 올해 12월에 지금 현재 진행형인 저거고요. 네. 그 다음에 2021년 보궐선거 재보선 때는 저기 한번 일합시다가 그 일본. 김어준이 하는 거기서는 일부러 일자를 적어서 일합시다. 저러고는 괜찮다라고 허용해 주면서 네. 내로남불 위선 저건 아마 저 민주당 쪽에서 그러니까 저 당시 여당이죠. 국민의힘 쪽에서 할 때 저거는 내로남불이나 위선은 뭔가 민주당을 연상시키니까 안 된다. 저거 사실은 왜 물론 저 당시에 중앙선관위가 왜 저런 판단했는지 지금도 좀 어이가 없는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저게? 그러니까 저런 게 예. 형평성 문제라든지 예. 여러 가지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해서 중앙선관위가 너무 편파적으로 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또 하나 그런 예. 부분이 있었어요. 2020년 4월 총선 저 때도 네. 그러니까 당시엔 미래통합당이 지금 현 국민의힘의 전신이죠. 민주당이 100년 친일 청산 투표로 심판하자. 이거는 허용했대요. 이거는 100년 친일이니까 특별히 누굴 네. 지칭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대요. 근데 미래통합당 측에서는 민생 파탄 투표로 막아주세요. 이거는 민생 파탄이라는 문구가
문재인 정권을 연상하기 때문에 허용할 수 없다 그랬대요. 아 그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저런 거 하나가 결국은 그 기관이 얼마나 중립성과 독립성과 더불어서 형평성을 갖고 있느냐는 걸 보여주는 건데요. 일관성 있게 지금 특정한 정당에다가 유리하게끔 지금 해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2021년 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네네. 내로남불 위선 무능까지 있었대요. 네. 지금 기억나네요. 내로남불 위선 무능이 특정 정당 민주당을 떠올리게 하니까 사용 불허. 이게 있다 그래서 선관위가 인정한 거다. 민주당의 내로남불과 민주당의 위선과 민주당의 물론 인정한 거다. 그러니까 그런 그렇게 가지고 희화도 있었지만 있었지만 근데 어쨌든 말이죠. 플랜카드에 저 말을 저 여당 미래통합당이나 국민의힘은 쓸 수 없고 근데 일합시다는 쓸 수 있다. 아니 허용한다. 상식적인 거라고 하면요. 예. 민생 파탄에 대해서 투표로 막아주세요라고 그런다고 한다면 예. 그러면 정권 심판이라든지요. 예. 그런 거는 쓰면 안 되죠. 그런 얘기네요. 그런 진짜. 그걸 보세요. 예. 근데 정권 심판을 쓰는 거는 괜찮고 아. 예를 들어서 예. 이런 식으로 민생 파탄은 안 된다라고 얘기한다는 그 논리적 사고가 저거는 한마디로 좀 너무 수준이 낮은 거 아닌가요? 근데 저렇게 저는 구조가 그래서 문제였다고 보는 거죠. 예. 중앙선관위의 위원회의 구조를 보면은 예. 이게 굉장히 한쪽으로 치우친 쪽으로 구성이 돼 있구나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어쨌든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네네. 대통령이 바뀌고 했는데 지금도 선관위가 어떻게 보면 저렇게 민주당의 조금 편파적인 것처럼 보이는 처사가 계속되는 이유가 뭐죠? 그래서 저게도 이해가 안 가요. 뭐 사무총장 혼자서 모든 걸 다 하지는 않겠죠. 예.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2023년 7월 달에 현재 김용빈 예. 그 사무총장이 다시 신임으로 선출이 뭐 임명이 됐어요. 예. 그분은 실은 뭐 윤석열 대통령과 뭐 임명한 사람일 텐데요. 예. 대학 동기라고 할 정도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예. 조직에 있어서의 이기주의가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또 하나 지금 우리가 여기에 뭐 좀 논하지만은 지금 중앙선관위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아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지금 취업과 관련돼서 예. 뭐 사무총장 포함해서 고위직 자녀 고위직 자녀들을 뭐 줄줄이 나왔었죠.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뭐 대선 소쿠리 투표 논란도 있었고. 그러니까 예. 자신들의 약점이 있으니까 이 약점을 어느 정도 커버하기 위해서 정부와 나름대로의 관계를 작게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해서 나온 게 아니냐라고 추론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예. 좀 말도 안 되는 말들이 나오니까 예. 너무나 자신들이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문제점들을 정부가 파악하지 못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보이지 않는 결국은 정부와 중앙선관위가 이게 나름대로 공생관계를 만든 거 아니냐라고 당시에 비판을 많이 했었단 예, 말이죠. 예,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정권이 바뀌었는데 불구하고 저런 일이 나오니까 야 이거 진짜 이거 심각하구나. 뭔가 정말 중앙선관위라는 거는 독립적인 헌법기관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은 잘 몰라요. 독립적인 헌법기관이 아니라 마치 정부기관으로. 그 제가 무슨 말까지 했냐면 중앙선관위의 위상을 좀 높여줘야겠다 그래가지고 그 옛날에는 참 그 독립성을 유지하러 많이 했어요. 예, 예. 김대중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당시 문재인 정부 때 김기식 예. 그때 금융감독위원장이 국회의원 시절에 예. 자기가 그 예. 모금금을 자신의 이자는 재단으로 한 것이 정치자금법 위반이냐 아니냐라고 가지고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중앙선관위에서 만약에 잘못됐다고 얘기하면은 바로 사직시키겠다고 했는데 예, 예. 그때 중앙선관위가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내렸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 김태현 사무총장은 그다음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았어요. 아. 그분 진짜 강직한 분이세요. 예. 그 정도로 중앙선관위가 그때까지만 해도 아주 굉장히 나름대로의 위상을 지켰었어요. 예. 뭐 정말 제가 그때는 아주 중앙선관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학회에서도 많은 지원했어요. 그 이후로 망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조혜주 상임위원장 상임위원 시절부터 저는 그때부터 이게 좀 이상해졌다라고 그 많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나와서 예. 중앙선관위도 진짜 그 이걸 계기로 해서 환골탈퇴할 수 있는 예. 그러한 그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예. 아마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논의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얘기하고 오늘 있기 뭐 때문에 다시 예예 그 뭐 노태학 선관위원장 중심으로 한번 다시 전체회의 재논의를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계속 이런 편파성 논란을 자초하는 측면이 있다. 이건 아유, 부인할 그럼요. 수가 없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사설은 뭐 이렇게 아주 엄하게 질타했어요.
지금 선거관리위원회가 도대체 뭘 근거로 대선은 얼마 안 남았으니 이재명에 대한 누구누구에 대한 비판은 사전선거운동이고 총선은 많이 남았으니 아니라고 하는지 알 수 없다. 차기 대선은 2027년 3월에 실시하도록 예정돼 있고 대선 일자를 변경할 사유는 확정된 적이 없다. 이게 정확히 글자 한 자 안 틀려 정확히 맞는 얘기죠. 아니 헌법기관이 그 예. 헌법에서 부여된 그 나름대로 규정이나 그런 부분들을 충실하게 따라가야 되는 게 원칙인데 지금 같은 상황 속에서는 이재명 안 된다라고 하는 거를 불허한다는 거는 어떻게 우리가 중앙선관위가 벌써 이재명 대표한테 줄서기 하는 거 아니야? 사실은 그런 느낌이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들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독립적인 헌법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냐. 예. 자, 우리 1988년도 당시 동해 재보궐선거 있었어요. 예. 그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누군지 아시죠? 이회창 씨였어요. 이회창 그렇군요. 예. 이회창 씨가 그때는 4개 정당이 있었잖아요. 예. 민정당 있고 통민당 있고 평민당 있고 공화당 있었잖아요. 예. 너무 과열되니까 그때는 이제 총재 시대예요. 예, 대통령도 민정당의 총재인데 경고서한 보냈잖아요. 아 그때 그 유명한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이회창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겸직하던 했을 때 안 된다라고 해서 소환을 보냈잖아요. 예. 깜짝 놀랐죠. 그 정도로 중앙선관위가 나름대로 그 독립성과 위상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었던 우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나는 저렇게까지 왜 이렇게 그 정말 국민들로부터 이거는 좀 이상하다라고 누가 봐도 이상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조선일보 사설에 나온 건 논리적이고 법리적인 걸 넘어서서 예. 저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는. 맞습니다. 예. 예. 하여튼 조금 중앙선관위가 편파적이라는 얘기를 들은 이게 빨리 불식시킬 수 있도록 뭐 특단의 노력이 있지 않으면 아마 일부 보수 진영에 특히 강경한 보수 진영에 계신 분들은 저는 뭐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대통령이 오죽하면 개엄을 했겠냐고 할 때 주요 부분이 선관위와 그 관련된. 선거 관련된 여러 가지 강한 의심들인데 그런 의심들이 저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의심이 상존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꾸 그 의심을 키우는 그런 걸 선관위가 자초한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아유, 그러니까 좀 누차 강조를 하지만 예. 민주주의에서의 가장 근간이 될 수 있는 거는 선거 제도예요. 선거지 그렇죠. 않습니까? 우리가 선거를 민주주의 꽃이라고 꽃이라고 그러죠. 얘기를 예, 하는 예. 이유는 거기서 많은 국민들이 참여를 하고 투표를 해서 정말 나름대로 권력에 대한 부분들을 위임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거기서 그렇게 해야지만 선거에 그래서 우리가 선거하면 딱 두 가지를 많이 얘기해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입니다. 자유와 공정. 왜냐하면 자유롭지 않고 누구는 선거 참여하게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안 되잖아요. 그렇죠. 공정은 뭐냐면 이 절차나 이런 것들이 공정하게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예.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무리 이겨도 예. 정통성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예. 리지러머시라고 그래서. 예. 그래서 군사정부 시절에 아무리 자기네들이 무슨 뭐 80% 90% 뒀다 하더라도 그렇죠. 인정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뭐 체육관 선거하고 그렇죠. 동원해서 하고 예. 그게 과연 자유로운 선거인가 아니잖아요. 그게 맞습니다. 과연 공정한 선거인가 아니잖아요. 예. 정정법 만들어 가지고 유력한 후보들을 못 나오게 만들고 막 그랬었잖아요. 예. 전두환 그렇죠. 때는 예. 그런 우리가 선거의 기본이 무너지면서 결국은 민주주의가 무너진 거랑 똑같잖아요. 예. 저렇게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그거를 게 지켜줄 중앙선관위원회예요. 보루가 중앙선관인데 중앙선관위가 저런 편파성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게 안타깝다. 아유, 예, 그건 뭐 진짜 알겠습니다. 빨리 이건 시정이 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예.